좀 고평가 종목들을 좀 서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백신, 파이자 백신 개발 뉴스 뜨면서 이제 급등한 상태죠. 글쎄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한다고요? 제가 볼 때 물에 같이 빠져가는 것 같은데, 물에 같이 빠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그러면 뭐 같이 빠져 죽는 거죠, 뭐. 대한항공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불량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코로나가 덮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요즘에 뉴스들이 이상하죠. 승객들은 뭐 줄었는데 뭐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냈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한항공이 화물을 운송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기업이었다면은 진작에 화물로 바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대한항공은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도 2018년부터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되는 부채 비율,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이게 자본 총계고요. 이건 17년도이고 이건 지금은 18년도인가요? 그리고 이거 현재는 지금 점점 더 자본 총계가 2조 2천억인데 부채가 24조 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 유상증자 하거나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것뿐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주가를 견인시키고, 그러려면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이제 없는 뉴스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무슨 흑자를 냈다느니 뭐. 그러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유상증자 될 때까지 주가 좀 올려붙이고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또 뭐 있으면 올려붙이고 뭐 조금 더 올려붙일 수도 있겠죠. 뭐 좋은 뉴스가 터졌으니까요. 백신, 글쎄요, 화이자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잦아든다고 해도 대한항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왜 18년도에는 왜 적자였을까요? 그래서 대한항공 장기 차트가 이 레벨이고요.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다 쳐더라도, 그래도 고점 대비 뭐 많이 안 떨어졌어요. 고점이, 2008년 9년 때 6만 원대였는데 지금 2만 3천 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거의 최고점 대비 한 10분의 1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해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냥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문제는 예전에 저희가 뭐 십몇 년 전에 하이닉스 어려웠을 때를 보다시피, 얘네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유상증자 다 해서 개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에는 대주주나 뭐 지들 위주로 어떻게든 뭐 감자를 하든 증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지들 위주로 하고,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는 건 다 개인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척, 누가 누구를 인수하고 어떻게 해서 급등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 시간 지나면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5일선 깨지면은 조심해야죠. 하락 가능성인데 5일선이 금요일날 살짝이지만 깨졌습니다. 5일선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은 21선인데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등 패턴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재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 음봉, 보십시오. 올려놓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여기 지난 목금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또 조심하시고, 대한항공은 하방만 고려해야죠. 주식선물에 들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둘 다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아지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뒷구멍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면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어쨌든 대한항공은 추후에 더 오르더라도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투자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데 인수를 되면은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인수를 되더라도 고통의 시간은 아마도 겪게 될 것이다. 자, 시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젠 백신 발표 나면서,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끌어올리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MACD 상방까지 내고 끌어올리려는 애들이 있었고, 심지어 주식 선물에서 주식보다 가격이 더 높은 현상까지 나오는 중에 갑자기 그 뉴스로 인해서 급락을 맞았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 장난치는 애들이 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좀 화나는 것은 걔네들 때문에
저희가 하방을 가져가는 중에 조금 줄였다가 하방을 조금 요거 나오면 줄여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60에서 회복했는데 그 후에 하방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하락을 맞게 됐다. 저희로서는 좀 손해죠. 그래서 엄밀히는 61선이 깬 이날, 그러니까 백신 뉴스 나온 그때죠. 그날에 사실은 더 늘려야 돼요. 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MACD 하방을 뜹니다. 심지어 그날 급락한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에 MACD 하방이 뜨고, 사실은 차트로만 본다면은 그동안 한 번도 안 깨는 61선을 이탈했고, MACD 하방이 두 번째 저희가 나올 때 크게 하방을 더 늘려야 되는 게 그 차트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라인을 지켜낸다면은 여기 때죠. 요 바닥이죠. 요 라인을 현 가격대를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죠? 이 라인 최근의 저점인데, 그래서 엄밀하게 대응을 하셨다면은 요때 상향 나왔을 때 서서히 하방을 줄이셨다가 61선 깬 이날 하방을 또 다시 좀 늘렸다가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뿐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MACD 하방 친 날 또 하방을 더 늘리고, 상방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시면 되죠. 이날 61선 깨진 날 상방 투자를 줄이시고, 그죠? 무조건 줄여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MACD 하방 나온 날 추가로 또 줄이고, 장중에는 조금 높게 팔 기회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또 이제 코로나가 또 늘어나곤 있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럼 하락을 했거든요. 이 떨어진 이날이,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주식 선물 놀이를 하는 애들이 정말로 쩐이 있는 애들이었으면은 이거를 방어했을 거예요. 근데 방어를 못하고 요날 당장 그 뉴스가 뜬 날 당장 바로 주식 선물 가격이 주식 가격보다 뚝 떨어지는, 바로 전환된 모습이 나왔다. 그거는 주식 선물 상방으로 조금 이끌던 애들이 돈이 많은 애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완전히 움직일 만큼 그런 애들이 아니었고, 조금은, 왜냐하면 3일 더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쩐이 있는 애들이었다면 이걸 이렇게까지 급락을 많이 안 당했을 겁니다. 설사 악재가 나왔더라도.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늘었을 뿐인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좀 하락했다는 점에서, 움직이는 주포가 그렇게 막강하게 지금 하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상태에서 주가를 방어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까지는 개인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그 개인이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포예요, 주포. 뭐 어디 주포인지 모르겠는데 주포 애들이에요. 이게 개인인데 상승장에 끌어올린 애들이 얘네들이다. 근데 외국인 기관 물량 나오니까 휘청했다. 그러니까 너무 올린 상태에서 얘네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쩐이 풍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거래량이 아주 많이 안 터진 걸로 봐서는, 이때보다 훨씬 작죠. 그걸 봐서는 여전히 매집이 완전히 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좀 공수해오거나 아니면은 또 매기가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거나 해서 또 매기가 오게 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하방 투자자들은 다 지우고 일단 차트대로 5일선 회복 전까지는 하방을 일단 유지하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긴 하고, 너무 많이 하방을 가져가신 분은 조금은 줄이는 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정석적으로는 꽤 중기적으로 오르던 추세선이 깨진 상태고 MACD 하방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회복 전까지는 하방을 유지하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드디어 MACD 상방이 지난주 수요일날 떴네요. 수요일날 떴습니다. 일단은 이거 상향신호고 21선도 회복했고 61선까지 살짝 회복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요거까지 되나요? 요거는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죠? 요거까지 넘어줘야 본격 상승인데 여기를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극기에 따라서 여기를 뭐 장중으로 잡느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올라야 뚫겠는데, 요거까지 뚫게 되면 아마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외국인은 계속 빠지는 중이고, 외국인 계속 빠지는 중에 있고, 기관도 살짝 들어와서 반등했다가 좀 빠져나갔고, 개인들이 들어온 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등 정도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한 호재 뉴스처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 뉴스가 뭐였죠? 뉴스가 뭐 코로나 혈장 치료 뉴스, 뭐 정부에서 뭐 발표하는 뭐 거기에 나왔어요. 제가 늘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죠? 여권 인사들 뭐 신라젠 정부 인사까지 연루가 돼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예. 그 혈장 치료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호재 뉴스가 나오고 끌어올린 후에는 어쨌든 호재 뉴스 나오면서 상향 신호는 떴다. 그래서 조금은 봐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다시 하향이 뜨거나 다시 21선이나 61선 다시 이평선을 깨고 재하락하게 되면, 호재 뉴스 후에 재하락하게 되는 경우는 훨씬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은 신호는 신호라서 상황 따라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향후에 여기서 깨지게 됐을 때, 다시 요게 떴을 때는 그 이후에는 추가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상향 신호가 났다는 점에서 조금은 하방을 조금 일부 줄이고 조금 추이를 봐야겠죠. 뭐 전부 다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여기서 들어갔던 것 중에 일부는 전체 아니라 보유량이 한 30% 정도라도 조금은 하방을 줄이는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만약 120선까지 뚫고 그렇게 되고 지지가 보이게 되면은 좀 더 줄여도 되겠죠, 하방을. 아니면 MACD 매매를 하시는 분은 뭐 많이 매도하고 또 많이 매수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성향대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인한 이런 상승의 신호일 때는 조금은 대응하더라도 천천히,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MACD 상향이 며칠이 지나도 계속 버티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줄여야겠지만, 각자 자신의 성향대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합병이라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병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또 하방 막 달려들다가 또 합병이 만약에 진짜 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과연 셀트리온 제약 중에 어디가 손해를 보고 어디가 이득을 볼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 이렇게 주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셀트리온을 희생시킨다? 헬스케어를 희생시킨다? 왜냐면은 개인도 많은데다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만 많게 되고, 이게 무슨 셀트리온 쪽 관계자들이 아니라면은, 그죠? 셀트리온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셀트리온은 좀 팔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요즘에 개인이 좀 많이 늘어나긴 하네요, 셀트리온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볼 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더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조금은 더 위험해 보이지 않나. 합병 때 조금 불이익이,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봐도 헬스케어가 훨씬 더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기관 들어왔다가 기관 빠지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에 좀 개인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 개인이 많은 쪽에 좀 불리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 또 모르죠. 합병하면서 둘 다 올려붙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일부는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합병이 남아있다는 점을 아시고 상황 따라 끌어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신호대로라면은 나중에 다시 이게 뜰 때는, MACD 하향이 뜰 때는, 그때는 조금 더 대기하고 있는 쯤 되겠습니다. 합병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안 좋게 합병되리라고 보시는 분에 한해서는 하방을 좀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조금 줄이더라도 호재 후에 나온 신호이기 때문에, 호재가 오히려 기관 매도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오르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기어이 다시 올려서 MACD 상향가에 떠서 또 상향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신호상으로는 하방을 좀 줄여야죠. 근데 더 오를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중이라서 조금은 줄이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하방 투자를요. 지금 다 하방 투자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워낙에 다 고평가 종목들이라 상방 추천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하방 투자 고려하신 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하방을 좀 줄이는데, 지금 61선을 버티고 있죠. 근데 여기를 다시 깨면서 다시 하방, 요번에 다시 이거 뜨게 되면 그때는 좀 크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올리는 거라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옛날에 메디톡스를 보는 느낌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여기를 다시 넘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쩌이 진짜 많은 주포면요 여기서 이 하락을 허락을 안 했을 거거든요. 아무리 악재가 터졌다고 하지만 악재는 여전히 유효한데 나중에 어디서 돈을 뭐 끌어왔는지 주포가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올린 후에 여기를 꼭 넘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꼬라박았거든요. 과연 여기를 다시 넘을 힘이 있을런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희한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MACD 신호대로 좀 대응하시고 21선 중요시에서 두 가지 계속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진약품이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신호 나고 MACD 상향 신호 난 다음에 한번 올리고 해서 다시금 급등한 후에 결국에 무너지는 패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하향 떨어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이때는 여기서 5일선이나 늦어도 21선에서 끊어야 됩니다. 5일선. 급등 후에는 5일선 깨지거나 11선 깨지는 시점에서 조금 하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영진약품도 보세요. 지금 길게 보면은 주봉으로 볼까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져 오면서도 계속 그냥 헷갈리는 파동들을 그때그때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지 애들도 이렇게 그때그때 계속 몇 번 뭐 자질구레한것까지 이거 주봉인데 자질구레한까지 합치면 수도 없어요. 이 반등이 죽는 듯 하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올랐다 내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메디포스트 망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한두 번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 아래로 간다고 봐야죠. 향후에 뭐 셀트리온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단 한번 고점에서 크게 꺾인 종목들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셀트리온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최근에 반등 나오고 떨어진 다음에 또 다시 오르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 정도 모습대이죠. 사실은 사실 합병만 없다면은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합병이 남아있어가지고 합병 때 장난을 칠지 안 칠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합병 때 한 번 더 올려 붙일 것인가 합병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신호대로만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주포가 빠져나오면은 주포 물량이 그러니까 이때는 얘네들이 매집을 많이 했을 때고 주포들이 매집이 풀려가면서는 그 다음 반등은 계속 더 작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세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이런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추가로 올라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주포들이 나간 후에 반등은 이런 식으로 재차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설거지가 되게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하이트 질러볼까? 역시나 이거는 기관이 주포였고, 그죠? 기관이 계속 외선한 동안은 계속 오르다가 기관 매도하면서 매도 나오죠. 이거는 상황 따라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네 실적을 좀 의심하는 게 실적 엄청 좋게 나왔잖아요. 좋게 나오고도 이렇게 좋게 나온 뉴스 후에 하락하는 거예요. 기관이 던지면서. 하나투어도 백신 뉴스로 좀 오르긴 했는데요. 좀 더 오르게 된다면은 어떤 이것도 하방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왜냐면 이 종목도 코로나 전부터 2019년부터 적자 종목이었던 데다가 부채 비율이 또 낮지가 않죠. 그죠? 자본총기 2천억에 부채 비율 6천억 대거든요. 코로나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요렇게 지금 백신 때문에 오르는 종목에 대한 하방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 뉴스는 날 음봉이었어요. 거리랑 나온 음봉이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요. 그 종목 외국인들 계속 빠지면서 하락해온 종목이고 외국인 기관 계속 빠지고 개인들은 계속 매수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코로나 전에도요. 외국인 기관 빠지면서 원래 고평가였거든요. 저희 예전 하방도 한때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개인들 지금까지 계속 매수하죠. 물론 그나마 이제 백신 뉴스 나오고 나서는 외국인이 살짝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글쎄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까요?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하겠죠. 어쨌든 이 종목이 뭐 지금 당장 뭐 하방을 많이 드리는 의견보다는 향후에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오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후에 이 종목은 5일선 하지 않겠는데 5일선 깨지게 되면 이 종목도 조금 하방을 고려를 하는 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종목을 좀 더 많이 봐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해도 벌써 한 20분이 훌쩍 넘어가네요. 오늘도 이 정도로 마감 드리고, 상방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그런 종목들, SK하이닉스 뭐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그런 종목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제 방향 전환들을 하도 또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차트대로 외국인의 신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차트 분석을 또 이후에 남겨드리겠습니다.